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리학의 간단한 의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리학은 한 개인의 길용 화복을 사주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주는 태어난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이렇게 네 간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인이 태어난 이 날인 그러니까 생년월일시는요, 우리가 자연의 일부인 나무, 불, 흙, 쇠, 물로 과거에는 구분했었고요. 이 각각을 오행이라고 해서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오행으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목화, 토, 금, 수는 음과 양의 기운으로 다시 나뉘게 된다는 것. 여기에서 이 목화토금수 오행의 음양으로 제가 지금 이 목화토금수 오행이 음양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음양 중에 양이라는 것은 밝고 큰 기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음이라는 것은 어둡고 작은 기운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요. 이런 음양오행의 글자를 해석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양오행의 기운이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에 어떻게 배합 혹은 조합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요. 쉽게 말하면 부귀, 부하고 귀함, 빈천, 빈하고 천함, 또 부모, 조상, 형제, 그 외에 질병이나 직업, 결혼, 성공, 기륭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명리는 사주, 연월일시 이 8글자로 운명을 예측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사주학이다, 팔자학이다, 혹은 추명학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주팔자는요. 천간과 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천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글자로 되어 있고요.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12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천간 10글자와 지지 12글자가 만나서요. 총 60개의 간지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 60개의 간지가 한 바퀴 도는 이것을 한 갑자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으로 60세, 실제 나이로 61세가 되는 해를요. 우리가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해서 환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명리학, 이 사주학은요. 이러한 60개의 간지를 해석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간과 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천간, 열천간, 십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12지지를 우리가 12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십간과 12지를 조합한 게 60간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이 60간지는요. 시간과 방위를 계산하는 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중국의 상나라라는 때부터 시작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부터 이게 중국에서 들어와서 이제 그 명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1900년경에 중국의 은나라의 은허라는 곳에서 출토된 갑골문에 이 간지, 천간과 지지가 적혀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하면서 이 명리 연구는 시작되었고요. 실제 은어에서 발견된 이 갑골 문편들에서는요, 문자 5천여 자가 발견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갑골 문자들은 이미 기원전 1200년에서 1050년에서 그러니까 1200년 사이에 작성된 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 이 문자가 한자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배웠다는 것. 결국에는 이 은허의 유적들은요. 2006년에 실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리는요. 단순히 짧은 기간 안에 연구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굉장히 수천 년을 이어서 내려온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된 학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나라 때, 중국의 한나라 때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한나라 때 이 하루 24시간을요 12지로 구분해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는요 여기에다가 음양 그리고 오행을 여기에다 붙였다는 거. 오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 불, 흙, 쇠, 물 이것을 목화, 토, 금, 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60간지와 음양오행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우리 삶의 기륭화복을 예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명리학의 첫 시작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명리학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완성된 시기는요. 중국 당나라 때예요. 그래서 당대 때 이허중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이 이허준 선생님은요. 사주로 기륭화복을 어떻게 보면 알아보는 방법을 체계화시킨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법 혹은 당사주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 당사주를 만든 이어중 선생님을 쉽게 말하면 고대 명리학의 종사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종사라고 말하는 거는요. 어떤 부분에 우러러 존경할 만한 일을 하신 분한테 붙여주는 존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이후에는요. 송나라 때 서자평이라는 이제 유명한 선생님이 나오시는데요. 이 송나라 때 서자평이라고 하시는 이 선생님은요. 기존의 그 사주예요. 오행이 어떻게 상생하고 상극하는지, 그리고 이분이 아주 특별하게 중요한 것을 발견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일간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사주 8글자 중에 나라는 그 한 글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분은 수많은 연구 끝에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 그리고 일간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 서자평 선생님은 사주학을 더욱더 체계화시킨 분이셨다는 거. 그래서 서자평 선생님은 간지 8글자의 음양오행 그리고 상생상극 이것을 통해서 부귀, 빈천, 기륭화복을 더욱더 잘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명리학은요. 이 서자평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자평명리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이때의 명리학을 지금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 과목 중에 중인 계급들이 응시하는 과거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것을 잡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었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문 기술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잡과 과거 가운데에서도요. 음양과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음양과는요. 천지인 그리고 삼재에 관해서 요렇게 과목을 4과목으로 나눠가지고 시험을 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에 천은 천문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는 풍수지리학을 이야기하는 거고 천지인은요. 명과학을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 여기에서 바로 이 명과학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 당시에는요. 초시랑 복시 이렇게 2차로 시험을 걸쳐갖고 보았다고 하는데요. 3년마다 초시에서는 천문학과는 10명을 뽑았고요. 지리랑 명과는 4명씩 뽑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복시 같은 경우에는 5대 2대 2 이렇게 5명, 2명, 2명 이렇게 뽑았다는 거. 그러니까 명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 4명, 2명이니까 총 6명이 이제 3년에 한 번씩 이 명과학에 붙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음양과에 합격을 하면요. 천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별자리로 운명을 이렇게 예측했었고요. 지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풍수지리로 기륭을 예측했다는 거. 이 명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의 사주로 운명을 예측했었다는 거. 특히 여기에서 명과학이 이제 중요한 시험 과목으로 됐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송나라 때 아까 얘기했던 서자평 선생님의 연해자평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요. 이 연해자평이라는 이 책은요.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에 중국에서 들어온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왕실이랑 그러니까 소수 귀족들
한테만 이렇게 이게 이제 유통되었던 어떻게 보면 비밀 학문 같은 거였어요. 원래는 예전에 타로 역시도 그랬거든요. 처음 프랑스나 그 유럽 쪽에 들어왔을 때 귀족들만이 가지고 노는 문화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일반 시민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그 연애자평이라는 이 서자평 선생님이 송나라 때 완성한 이런 것도요. 처음에는 그 시험 과목으로만 썼었고, 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왕실과 소수 귀족들에게서만 이렇게 유통되었던 비밀 학문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명과학 교수들은요, 조선시대 때 왕자들의 사주팔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대권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예측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명과학자들은요, 당시에 어의랑 더불어 가지고요, 의사죠. 어의랑 더불어서 역모에 관련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어쩌면 좀 위험한 직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조선시대 이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할 때 신랑이 본인의 사주를 한지에 적어서 신부에게 이제 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그때부터 사주학은요, 일반 시민, 백성들에게 되게 유행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다는 거. 현재도 이 명리 사주는요, 생활 환경, 뭐 가정, 사회, 국가, 풍수지리적인 그런 환경, 혹은 뭐 생김새, 뭐 용모라든지 관상으로 이렇게, 혹은 또 자기 수양적인 철학적인 학문으로도 공부가 되어지고 있고요. 개인의 운명을 예측하는 방법으로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올린 이제 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요, 일반적인 그냥 사주에, 어떻게 보면 사주 8글자의 어떤 분의 그냥 예시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시면 보시다시피 8글자로 사주는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오른쪽부터, 읽는 것은 오른쪽부터 우측부터 연월일시 이렇게 배열이 되어진다는 거. 그리고 위에는 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아래는 지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8글자는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명칭이 따로따로 이렇게 붙어져 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주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긴 8글자의 배열을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천간이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 지지라는 것은 땅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연주라는 것은 조상의 모습을 보는 거고, 월주는 부모, 운의 모습을 보는 거고, 일주는 나, 그리고 자신, 나인 바로 자신에 대해서 보는 거라는 거. 그리고 시주는 자식의 운을 본다, 이렇게 말년운을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물론 이것은요, 하나의 이제 해석의 예이고요. 해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천간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순수한 모습이 드러났다고 보시면요, 지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개개인의 밑바탕, 뿌리, 삶의 현실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연주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월주라는 것은 중년 시절, 일주라는 것은 장년 시절, 시주라는 것은 노년에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 보기도 한다는 거. 그리고 대체적으로 천간은 그 사람의 드러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지는 그 사람의 감추어진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거. 그래서 이 연월일시는요, 금묘화실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통 사람들이 알기 쉽게는 기승전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8글자는요, 각 글자 대 글자를 비교해 가지고요, 한 사람의 심리적 또 운명적 특징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근대 사주로 이렇게 점점점 오면서요, 일간을 기준으로 본다는 거. 아까 제가 서자평 선생님께서 일간을 발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일간을 중심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일간을 나로 보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글자들을 환경으로 봐서 나와 다른 글자들의 관계, 그러니까 음양오행의 생극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본다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옛날에는 연지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연지를 중심으로 볼 때는요, 그 사람의 됨됨이나 환경보다는요, 그냥 불가항력적인 어떤 운명의 흐름을 보았다는 거. 쉽게 말하면은 예전에는 연지를 보았다는 것은 조상 때의 운이기 때문에 연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조상이 양반이면 내가 뭐 똑똑하고 부하고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도 양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쉽게 말하면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천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과거의 해석은. 그렇지만 지금은 일간을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조상님께서 쉽게 말하면 나의 부모나 아니면 그 윗대의 조상이 어떠하든 나 하나가 바로 쓴다면 내가 부귀를 이어갈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자수성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주는요, 나름의 논리와 체계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지 않고 공존한다는 것을 사주를 공부하실 때는 꼭 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마다 다양한 해석법이 공존한다는 것도 또 아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정해진 답이 있다기보다요, 다양한 시도, 다양한 진화를 통해서 사주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풀이는요,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요, 현재의 살아 숨쉬는 문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내면에는요,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 새로운 진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공부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부하시다 보면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이제 알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주는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학문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실에 바로바로 적용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현실 밀착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용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이 명리라는 것은요, 우주의 원리 그리고 자연의 운행 이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우리의 인간사의 세세한 골목골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러면서도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사주풀이는요, 어떤 해석 체계이기 때문에요, 글자와 글자를 연결해서 어떤 의미들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 사주에는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문법처럼요, 어떤 이 사주도 그 자체 체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다만 공부를 이제 해나가면서 글자와 글자를 연결해서 그 의미를 읽어낼 때 그것이 조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맥락들을, 이 체계들을 명확히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본인 그리고 어떤 분의 사주풀이가 정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려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겠죠. 만약에 공부를 안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 혹은 풀이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막연한 이야기 혹은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명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요, 8개의 기호를 통해서 나 그리고 상대방의 심리 그리고 욕망 또 뭐 현재 또 과거 이런 것들을 꿰뚫는 재미가 있다는 것을 저는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 명리가 알려주는 이 철학인 자연의 이치, 이 인과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것은 때가 있구나 하는 이런 철학, 그리고 이런 이치를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그리고 개개인의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재미있게 명리를 공부하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또 명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특히 행복으로 가는 정말 밝은 이정표가 되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명리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